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는 발제자 입장에서 예. 얘기를 하려고 예.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양털깎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번에 이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이제 다음 양털깎기 국가는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뭐 중국이 된다든지 뭐 얘기했는데 예. 새로운 의견이 하나 대립이 됐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잘 아다시피 그 경제적 우위권을 누가 갖느냐 갖고 미국의 과거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는 동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 내에 자가포식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먹는. 예. 그래서 그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분이 나서 서로 양털을 깎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지금 크게 두 가지 옛날에 생각이 들었어요. 예. 첫째는 이제 자가포식. 예. 이것이 자가포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이에요. 아, 예. 대한민국이 발전했을 때 이거는 네. 뭐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 뭐 경제학자 중에 이거 모르면은 뭐 간첩이겠지만 예.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하고 핵심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네. 하는 게 핵심이지. 안 그러면 뭐 선거가 몇 년 있다 한다고 뭐 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선거 안 할 것도 아니고 예.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빨리 경제 발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하니까 그 경제학자 말을 불가능하다. 예. 세계 역사상 예. 식민지가 없이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아예 방법이 없는 거냐니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예. 예외가 하나 있다. 뭐냐? 아까보다 자가포식하면 된다. 어. 특정 지역을 가르고 예. 이쪽 지역은 못 살게 하고 이쪽 지역은 잘 살게 해버리면 어. 비슷한 효과를 내가지고 경제 발전 된다. 음. 근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내분으로 이어지죠. 예, 멸망의 얘기, 예. 멸망의 얘기인데 이 새끼가 뭐 그린네 괜찮네? 하면 되지. 예. 이 경제짓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박정희를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예. 박정희 칭찬하는 사람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이 새끼를 칭찬하는 놈은 처음부터 개돼지만도 못한 해충이다, 해충, 그냥. 박정희 칭찬하는 새끼들 다 해충이고, 예. 다 쓰레기고, 다 양심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가는 게 이런 것 때문이다.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박정희가 쓰레기고, 하면 안 되지만 골라서 했다, 쓰레기라고. 이거 박정희 칭찬을 합리화시키는데, 갑자기 박정희 비판을 나갔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예. 맞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최근에. 예. 근데 이건 좀 일인가요?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자가포식이 지금 시작됐다면, 예. 왜 미국이 어쩌다가 자가포식까지 하는 상황이 됐냐. 예. 이 내막을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예. 사실은 이제 양털깎기를 일단 해야 되는데, 예. 특정 국가가 일단 망해야지, 예. 그걸 이용해서 남쪽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살아났는데,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미국은 그걸 하려고 어떻게 보면 온갖 가증스러운 더러운 공작을 펼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레바논에서 그 비핵 폭발을 해가지고 레바논에 완전히 뭐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막 개판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 후유증을 못 사는데 네. 이런 짓을 수도 없이 했던 미국인데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최근에 양철닦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될 나라 가능성 1위가 어느 나라겠냐? 네. 중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왜? 아니, 진짜 지금 돌아꼬라지 뭐라고. 네. 부동산 파탄 났지. 수출 파탄 났지. 다 개판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아직 경제 파탄, 완전히 경제 파탄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 예. 한국이 윤석열이라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가 대통령 됐으니, 좀 있으면 옛날에 과거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다. 가만히 놔둬도. 그렇죠. 중요한 걸 가만히 놔둬야 돼. 네. 왜냐면 전에 IMF 때 한 번 공작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공작을 언제 했냐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공작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망한 거거든요. 네. 그때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7일 떨어요, 진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먼 브라더스를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근데 원래 살려고 한 건 좋은 부분 몇 가지만 나눠서 팔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무조건 다 부채도 다 사야 돼 난리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왜 저러지? 근데
그 좀 곤란하지 않나는데, 오늘 갑자기 미국 경제부 차관이, 비서도 아니고, 아니, 차관이 와서, 리먼버로스 아름답습니다. 감미롭습니다. 고귀합니다. 다 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근데 그 순간, 이게, 말했죠. 이명박 있잖아. 우리나라 공학에. 이명박이 원래 가장 전문이 경제 사기치고, 그 사기꾼이잖아, 이 사람이. 다른 대통령이었어. 순지에서 아이고 진짜 좋은가 보다. 미국 차관이어서 추천할 정도로 진짜 좋은가 본데 이 이명박은 그동안 치던 사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래. 근데 내가 여기서 신의 한 수가 있었어요. 하필 그게 추석 때 좀만 기다려달라고 다음날이 추석인 거예요. 전화하는데 안 받는 거야. 미국은 추석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추석이잖아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좀만 기다려서 왜 전화를 안 받는데 추석 기간에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안 봐도 그게 뻔한 게 원래는 진짜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띠띠 아니 왜 전화를 안 받는데 이거 뭐야?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또 해가지고 퍼져가지고 미국이 상상 초유의 경제태 전환을 받죠. 네? 말도 못하게 계신데 지금 어떤 전문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경제 사태가 사실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2008년도에 제대로 해결을 안 하고 마치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 경제 대공황,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을 해결할 때를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그때를 비교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돈만 풀고 땡. 사실상 몇 개 좀 적당한 거 몇 개 규제 만들고 땡. 그때는 완전히 나라 자체를 그냥 뜯어 고친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랬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됐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짓거리 했냐. 그 2008년 이래로 세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최장기로 제로금리한 시대가 있었냐고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봉합한 게 이게 결국 터진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길 바라냐고 하면서 이제 비웃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결국 이 두 가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까 말한 그때 문제가 뭐냐 이 IMF 때 내가 누차 강조했지만 결론도 뭐냐 IMF 때 너무나도 엄청나게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튜브, 구글, 심지어는 테슬라 다 그때 IMF 때 한국에서 뺏어갔던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거의 사실상 미국의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한 그 뽕에 남한 뽕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한 뽕을 기다리면서 마치 안데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다가 진짜로 감이 떨어진 거죠. 사실 감 대신에 무슨 갑자기 코코넛이 떨어진 거죠. 머리에다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지금 그 상황을 좀 아까 무슨 동서 신내전 동종포식인가? 동족포식. 이 상황으로 지금 자가포식. 자가포식이 왜냐 기다리다 못 버티고 그때처럼 된 게 아니야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자가포식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을 밀고 있는 세력들은 과거 그 생산 기반의 중경공업을 위주로 했던 전통적인 그 유대인 계열 이쪽이 민주당을 좀 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옛날처럼 미국의 생산 기지가 돼야 되고 미국이 제조업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세력과 이건 주로 어디 있냐면 미국 동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 그 다음에 그 제조, 그런 생산 이런 것이 뉴욕이 핵심인 거죠. 맨하탄. 뉴욕을 중심으로 한 특히 월가.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미국 동부. 그거에 비해 이제 잘 아다시피 지금 신흥 IT 강국, 그러니까 IT로 흥한 신흥 부자들은 다 어디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혹시 실리콘밸리도 서부에 있나요? 네, 실리콘밸리도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쉽게 LA파군요. 그렇죠. 특히 헐리우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신흥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흥 부자들, 미디어 컨텐츠, 정보 산업을 낀 이 신흥 부자들을 고깝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동부가. 그런데 특히 이제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얘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미 동부는 망해가는데 서부는 요 틈이다 싶어가지고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오면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 투자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어느 쪽 누구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아, 동부는 이제 싹 망했으니까 서부로 그게 다 몰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흥 부자들이 막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클 만큼 컸다. 아. 이제 양털을 깎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사실은 잘 아다시피 서부 이쪽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네들이랑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니까.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그 신흥 부자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은행을 갖다가 꼴랑 파산시켜가지고 그 재산을 그대로 쫄랑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신흥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알토란 같은 주식을 갖다가 헐값에 그대로 인수해 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럭셔리 뱅크인데 이 럭셔리 뱅크가 주로 뭐를 다룬다 그러면 암호화폐를 다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보증서 주고 돈 받는 이게 럭셔리 뱅크였는데 네. 이거 역시 망해가지고 그 많은 그 엄청난 비트코인을 냠냠냠냠 꿀꺽꿀꺽 했다는 거죠. 헐값에.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일어난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이게 재밌네요, 지금. 네. 근데 사실 제가 몇 번을 간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파탄의 시작점은 사실은 IMF예요. 네. 한국 IMF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지금 서부 신흥 IT 부자들 몇 번에 봤죠. 걔네들은 다 IMF의 유산이에요. 네. IMF에서 한국에 있던 기술 빼간 거죠. 솔직히 말하면 왜 서부인지도 이해가 돼. 네. 동부하고 서부 중에 어느 쪽이 한국이랑 같아. 서부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네. 결국 이게 핵심은 그죠. IMF 때 너무 거하게 한탄한 나머지 근본적으로 미국의 근본 구조나 체질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네. 잘못된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트럼프조차도 그 일부고 네. 첫째는 지금 공무망 재편 네.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 다 뜯어가지고 네. 미국에다 차리려고 하셨어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테슬라의 반란. 네. 예, 쉽게 말해서 이 앨런 머스크가 심심하면 정치권에 대해서 미국 정치인들 바보 트럼프 만세 이러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 그 사건이 아까 말한 그 사건에 쉽게 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연장선 어떤 보면 그 현상이다. 네. 뭐 그렇게도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잘 아다시피 미디어와 IT 강국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업이 하나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월트 디즈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월트 디즈니가 오늘날 이렇게 그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할 수 있었던 기본 자금이 애플로부터 온 자금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시대로 올라가서 네, 잘 아다시피 그 월트 디즈니는 전통적인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었고 CG 애니메이션을 안 만들었잖아요. 일부러 예. CG를 막 배제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100% CG 영화로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픽사사라는 데예요. 네, 근데 이 픽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이 픽사가 엄청나게 커서 픽사가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자 이 디즈니가 뭐라고 하냐면 픽사를 나에게 팔아라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픽사의 지분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정작 픽사랑 디즈니가 합병을 했더니 디즈니 최대 주주가 스티브 잡스가 돼버렸어요. 그 뒤부터 애플에서 벌린 엄청난 현금을 갖다가 이 디즈니에다 빌려줍니다. 그 돈으로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그 디즈니 마블 왕국이 바로 애플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네. 의문이 드는 게 애초에 그 픽사랑 디즈니가 합병한 진짜 이유는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망해가는 디즈니를 픽사가 역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핵심인데 왜 그럼 디즈니는 왜 망하고 있었냐? 네. 이게 사실은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네. 제가 뭐 지서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 제 네. 순수한 예측에 의하면 네. 디즈니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그렇죠. 흑역사.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게 망해서 박살 난 거죠. 사실 그게 저기는 네. 원래는 네. 밀리의 왕 밀림의 대제 레오를 표절한 라이온킹이에요. 이 멍청한 놈들이 라이온킹이라는 만화를 만들어서 네. 그 일본 어머니 존재는 일본 만화 밀림의 대제 레오를 네. 그냥 복사 붙이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당시 일본은 거의 거시기 참 이게 웃긴 게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말이 없었어.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다. 한 번 더 하자. 네. 해가지고 아틀란티스라는 만화를 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뭐지? 그 신비의 바다 라디아. 나디아를 신비한 백신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니까 이 미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왜 아디아 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죽을래 살길래 이 난리 쳐가지고 아예 2D 애니메이션이 끊어져 버려. 네, 박살났죠. 박살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이 신비의 바다 라디아라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잘 아다시피 카노 요키유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반게리온 만든 예. 이제 이 사람이 이 그 신비의 바다 라디아를 만들면서 예. 사실은 에반게리온 실험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요소가 다 짜집기 요소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 아. 전압은 그 잘 아다시피 그 우주아람 야마토에 보면 아, 예. 신형 야마토가 있어요. 알아, 예. 가그로메다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래 그 야마토는 옛날 그 야마토 함을 그대로 인쇄해가지고 만든 거죠. 예.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온 신형이 있어요. 예. 이 신형이 지금 이 노틸러스호랑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선장이 입고 있는 복장이랑 하록선장? 아니 그 뭐냐 노틸러스 함의 함장이 입고 있는 복장과 모자가 완전히 그 야마토 있는 복장을 그대로 가져와요. 아. 심지어 그 안에 있는 통제식 모양이나 사람 배치 똑같습니다. 아, 예. 이런 것 식으로 그 일본을 대표하는 서브컬처를 다 짜집기 해서 만들어진 게 신비의 바다 라디아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비의 바다 라디아를 만든 사람들도 이거 표절인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또 표절한 거야. 그러니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고유의 작품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오면 예. 아, 그 사람한테 허락을 맡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신비의 바다 라디아는 만들 때부터도 원 창작자 그 라이센스 다 무시하고 만든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그걸 표절하니까 일본 문화 전체를 표절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 매니아들이 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참고로 네. 이게 얼마나 흑역사인지 네. 그런 만화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냥 안 매장한 거죠. 예. 홍보물도 다 스스로 없애버리고 자침을 시켰다면 네. 아마토 전환 자체 좀 자침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 개방을 하면서 예. 신비의 바다 라디아를 만들 때 아, 예. 사실은 제작비랑 실제로 제작 인원을 한국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오. 그래서 신비의 바다 라디아 자체에는 한국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도 난리를 친 거예요. 안짜리 지금 그냥 그랬었군요. 그래서 아틀란티스의 모험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근데 근데 비교를 해보면 예. 전압, 주인공의 복장, 예. 거기 도와주는 기관장 복장, 예.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신비한 여자, 예. 신비한 여자가 목에 걸고 있는 신비한 목걸이, 그 목걸이가 빛을 내면서 눈이 그 눈동자가 흐려지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시켜서 거 끝이었군요. 그냥 이거 뭐 완전히 뭐 복붙이네 이거. 풍만 디즈니풍이고. 예. 아니, 참고로 솔직히 내가 이게 왜냐면 네.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이거 뭐였다 스티브 잡스 빅피처 아니야? 혹시 내부 인사한테 뇌물 먹여가지고 이거 표절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스티브 잡스가? 나는 약간 의심이 좀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완전히 폭망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 진짜. 흥행뿐만 아니라 그 사업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예, 더 이상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못 만들게 되자 예. 픽사사가 우리 인력을 좀 이렇게 빌려줄 테니까 공동 프로젝트를 하자 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공동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성과물이 나옵니다. 뭘 것 같아요? 모르죠. 좀. 그게 바로 그 겨울왕국이에요. 아, 그래요? 자, 겨울왕국 3D잖아요. 예. 3D인데 2D 풍의 3D를 만들었죠. 아, 전체가 다 3D예요, 사실은. 맞아. 네, 다 3D인데 2D 풍을 결합하잖아요. 아, 이 많은 재반 기술이 다 픽사 거예요. 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그냥 뚝딱 몇 개월 만에 안 나와요. 보통 3, 4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공동 프로젝트를 했던 게 겨울왕국이었고 이게 너무 괜찮고 엄청난 히트를 난리도 하니까 아니었죠 당시에. 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카라든가 아, 예. 이게 그 픽사에서 여러 애니메이션을 내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히 항복을 한 거죠. 야, 네가 우리 와서 우리 좀 어떻게 살려줘. 오. 아다시피
애플은 현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더니 스티브 잡스가 최대 지분이 딱 되니까 이제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디즈니라고 하는 이 독자적인 디즈니에 또 이렇게 목을 메고 살아남은 그 연결되어 있는 또 유대인 또 자본들이 또 있어요. 얘네들이 아마 스티브 잡스를 암살한 게 아닌가. 아니 뭐 사실은 관련해서는 뭐 예. 저희가 이미 그건 아닌 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바로 며칠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뉴스네? 원래는 저기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 자체가 예. 소위 말해 자치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근데 그 민주당 쪽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디즈니 보러 왜 돈을 내? 그래? 자치권 박탈. 그러니까 디즈니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엄청난 면적을 갖다가 디즈니가 할애를 받고 자체적으로 세금도 매기고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부시고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독립 권한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디즈니랜드였던 거죠. 무슨 일종의 미국 내 미국이군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독립 도시 혹은 독립 준주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아, 뭔지 이해는 갑니다. 네. 왜냐면요, 이게 네. 디즈니가 네. 이 디즈니랜드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네. 뭐 어마어마한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충제만도 디즈니랜드는 아예 그 벌레가 없대요. 네. 어마어마한 살충제로 다 죽여버린다 일부러. 네. 애들한테 그런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런 법을 따랐다가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건물을 헐고 새로운 그러니까 어트랙션을 새로 들여놔야 되는데 네. 매번 준공검사 받아, 건설받아, 토지 이용료 허가받아. 안 돼요, 운영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치권을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자치권을 박탈했어요.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서부의 많은 이 캘리포니아나 이쪽에 이제 이 많은 그 헐리우드와 이런 데나 연관이 있고 거기에 그 돈줄이기도 한 디즈니랜드를 갖다가 전통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지금 공격하는 형식이 발생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재밌네, 이것도. 네. 사실은 이게 결국은 미국의 분단인데, 네. 예전에 제가 이 미국의 분단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이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트럼프가 중심이 돼서 벌어진 건데, 네. 지금 미국에는요, 이 안보 이슈가 네. 크게 두 가지로 좀 분열돼 있어요. 네. 네. 어떤 건가요? 사실은 반중과 네. 반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중이 우선이냐, 네. 반북이 우선이냐. 반북이라는 건 북한을 얘기하는 네, 거죠? 북한이죠. 근데 왜 반북이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없으면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또 네. 사실은 정말 북한이 미국의 위협은 안 돼요. 예. 왜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 예. 안 돼가지고 그 넓은 땅 때려봤자 몇 명이나 죽이겠냐 이거 1억 명 이상 죽일 수 있겠냐 몇 번이나 쏜다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 안보에는 별 위협이 안 되는데 정말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고 북한 때문에 망할 것 같아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벌벌 떠는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딘가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주적이 북한이에요. 이유는 간단해. 네. 아니, 이스라엘의 진짜 중동주의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랑 직접 전쟁에서 이길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테러 조직이 네. 핵무기를 갖고 핵 테러를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네. 쉽게 해서 한 발만 제대로 터뜨리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냥 소멸해버려요. 네, 그쵸. 예. 면적도 작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했죠. 중동 국가 중에 어떤 미친 나라가 핵을 제공하겠습니까? 네. 테러 조직에게. 예? 근데 그렇게 핵을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네. 특히 이제 계속 테러 조직한테 직접 제공을 안 하더라도 계속 중동 주변 국가에다 핵 기술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다. 네. 언젠가 이게 잘못하면 이 핵이 완성되는 순간 다시 그게 테러 조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공포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그냥 복잡하지만 간단해서 미국 입장에서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큰 위협이에요. 네. 왜냐면 중국은 핵전쟁에 밀리니까. 네. 반대로 이스라엘 쪽에서는 중국보다 북한이 더 큰 위협이에요. 왜? 중국은 어차피 인구도 많고 챙길 게 많다. 그러니까 전면 전쟁을 한다 치더라도 중국은 이렇게 많아요. 맘 잡고 15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만 보면 15명도 죽일 수 있어요. 중국 인구. 아무리 이 중국 사람들이 멍청해도 아니 자기는 10억 명 죽고 이스라엘 사람 500만 명 죽이는 전쟁을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북한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같이 죽어버리자, 이 새끼야. 발사. 끝장이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 미국의, 사실 누구나 알죠. 미국의 정치는 사실은 그 친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에 종속돼 있잖아요. 네, 그쵸. 이게 미국 스스로 자존심에서 인정 안 하고 있지만, 대놓고 미국 사람들 그걸, 이스라엘,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들은 대놓고 뭐라고 써주면, 미국아 걱정 마. 우리가 뒤에 있어. 우리가 뒤에 있어. 이걸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응?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는 친이스라엘파랑 친미파가 있는데, 이 친이스라엘파는 무조건 북한 없애야 돼. 근데 여기서 뭐가 딜레마냐? 절대 미국이 지금보다 10배 강해져도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성이 너무 좋아. 상성이 너무 좋아. 야, 최악이 이렇게 보죠. 만약에 정말 미국이랑 핵전쟁 벌이 생긴다. 그럼 중국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한테 안 되겠다. 먼저 쏴보세요.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100발 딱 쏴가지고 미국을 멸망시키는데 갑자기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아니 이 새끼들 우리 친구 미국을 건드려 북한은 안 돼 해가지고 북한한테 자들이 핵미사일 쏘고 군대도 보고 해가지고 자 미국 형님 걱정 마시고 우리가 다 북한 정리했습니다. 우리 착하자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쏘라고 한 김정일은 몰래 북경 어디에 뭐지 유지시켜주고 이런 진짜 최악의 상황 이런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 결국 중국 송.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상대하겠다는 이런 진짜 최악의 결과를 가졌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만 상대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미국 내 친미파는 무조건 중국을 때려잡아야 돼. 근데 중국을 때려잡으면 우리가 침묵을 해야 돼. 그래서 침묵 시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모르게. 반대로, 반중파는 그렇고, 친이스라엘파. 친이스라엘파, 반북파는, 아니야, 무조건 이스라엘 따르다. 그러려면 우리가 친중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 하는 거야. 지금 미국 정계가 이상하다, 이거. 이게 진짜 반중을 하는 거야. 친중을 하는 거야. 이거 오락같다, 이거. 이게 지금 어떤 특성 구성마다 다, 외교부는 뭐 이렇게 하고, 국부부는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모든 시각이 이 중국, 북한을 어느 쪽을 먼저 때려잡냐로 좀 분열돼 있다. 바로 그 부분이다, 이거지. 참고로 트럼프 쪽은 친북파예요. 친북 반중파예요. 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예. 잘 뭐냐면 미국 드라마들이 자신네들의 생각을 갖다가 은연중에 내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시즌 24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거기 시즌 24 드라마의 시즌 2가 북한에서 생산된 핵무기를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내 테러를 일으키는 걸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24시간 만에. 그 내용인데 이제 이거랑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문제가 지금 골 때리는 게 과거 트럼프 재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내막을 보고서 재선이 될 때 되더라도 잘못하면 이거 미국이 분단될 수 있다. 아까 말한 그 이슈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심지어 이게 왜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가장 심각한 게 미국 내 이스라엘인들 자체가 스스로 분열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내 이스라엘인들 스스로도 친이스라엘파라 친미파로 나눠서,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진짜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희생하고, 우리 친북으로 나가야 되는 파가 있고,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이 우선이지. 미국 망해도 이스라엘이 우선이 해가지고, 무조건 반중이야. 반중인가? 헷갈린다. 순간 친중이야. 해가지고, 하여튼 나도 헷갈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내부끼리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쵸. 트럼프 재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됐으면 무조건 친북 반중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강경하게 나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도 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전에 재선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잘못하면 미국 분단되겠는데, 재선되면? 근데 결론은 뭐냐? 말도 안 되는 진짜, 세계 두 번째 추악한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세계 역사상. 첫 번째는 뭔지 아시죠? 박근혜 부정선거. 이거는 솔직히, 양심고 나발이고. 256? 아니, 왜 박근혜냐면, 개표 부정, 그나마 양심에서 개표를 부정해야지. 아니, 어떻게 발표를 부정을 해. 아니, 박근혜 지지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데, 박근혜 선거 여론조사사상 한 번도 박근혜 지지가 52.6%를, 찍은 적이 없는데. 왜 50점 득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하여튼, 그건 너무 추잡스러워서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를 그렇게 끌어내린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수가 아니었는가. 최악에는 이제 트럼프 분단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다시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재선이 앞두면서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트럼프 지금 구속 사건도 지금 이제 절대절명에 절대절명으로 몰리고 있는 미국의 운명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참고로 이번에 디즈니를 때린 사람이 예. 그 차기 그 대권 주자라는 거예요. 아, 그 공화당? 공화당. 아, 그 사람이요? 아. 그 사람이 워낙 트럼프에 비해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디즈니를 때려서 인지도를 좀 올리자고 이런 그 디즈니 그 특권 박탈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민주 공화 야가 뭐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대안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공화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트럼프만은 막아야 된다.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몰리고 있다. 참 보니까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이 아주 최악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분단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요.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이게 그 관련해서 혹시 왜 그런 상황인지는,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안 되는지는 혹시 얘기 들었나요? 아니, 얘기해 보시죠.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 물론 아까 그런 네. 그 친북 친중 문제도 있지만은 네. 이게 그전에는 그나마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가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때 배신 때린 부통령이라든지 심지어 쿠시너도 다 저쪽 앞제비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트럼프를 포위하고 그동안 건우도 컨트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맛대로 했는데 이제는 과거 그 부정선거 하는 바람에 그 아마케드 안전장치가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그 부정선거를 용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트럼프는 이제 거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대선되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트럼프는, 그리고 재선이 되는 순간, 재선이 된다는 얘기는 그 강력한 미국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되는 거니까 일반 시민들의 입맛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트럼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아까 말한 쉽게 해서 우리나라 쓰시죠. 수박 앞제비 같은 놈을 한 명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이번에 이상한 억지로 기소를 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죠?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을 해버린 거죠, 멍청하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모르는 또 내막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도 드는데. 근데 과연 월트 디즈니에 척을 넣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말해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율 미친데 오지, 이 사람은 아예 경선도 못할 상황이 됐으니까 그냥 안 되는가 찔러나 보자, 이거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서 양분이 돼서 서로 싸우는데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동서 양분이고 실제로 남부가 좀 사실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남부가 뭐냐면 바로 그 텍사스. 에너지 벨트. 에너지 벨트.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랑 얘기한 것처럼 세일가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히 멕시코만 석유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자체에도 세일가스가 엄청나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텍사스가 잘 알다시피 또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텍사스 그 사막에다가 초지에다가 이제 태양광 쫙 깔아가지고 엄청난 재생에너지로 또 많은 수익을 얻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테슬라예요.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갔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백인 지지도 받고 있는 게 트럼프라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테슬라 경우에도 앨런 머스크 자체가 트럼프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애초에 현재는 이제 그냥 트럼프 지지하는 지역과 일심동체가 됐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트위터 인수라든지 그런 현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끄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아다시피 지금 계속 지금 환율을 안 낮추고 계속 환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다 그쪽 수하라서 이게 동부 쪽이라서 이 동부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서부의 알토란 같은 기업을 찝쳐먹겠다.
이런 거 별로고 있는 거죠. 시끄러운 미국판 IMF가 시작됐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약떡깎기를 자가포식을 통해서 이 서부를 잡아먹어서 자가포식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나라 망조로 이끄는 거죠. 당연히 망치지, 이거는. 아니, 사실 그 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한 게,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든 게, 네. 내가 너도 알지만, 그냥 이게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가 뭐고, 지금 하나 있어서 원하는 게 뭐냐면, 네. 인식을 바꿔야 돼요, 제발. 쉽게 친일사관에서 벗어나, 친일사관. 사람들이 친일사관의 본질을 모르는데, 네. 친일사관은 간단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식민지 문제가 다 있지만 간단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 네. 이게 더러운 친일사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자한테 약하고 네. 약자한테 강하다. 그래서 뭐였더라.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일본에서 명주신 때 신분 개혁한다니까 일반 시민들이 반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 노비 다 풀려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다. 이게 전형적인 친일사관인 거예요. 나도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고 이게 올바른 한민족 사관이고 내가 살려면 남을 노예로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경제가 망하고 개판되냐? 이 더러운 친일사관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빌어가지고 중국도 뜯어먹고 뭐 동남아도 뜯어먹고 아프리카 뜯어먹고 이 친일 더러운 쪽발이식 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결론은 뭐냐? 미국 형님, 예? 미국 만세. 그거밖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뜯어고치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그 미국의 지금 처참한 현실도 비슷한 건데, 얘기가 좀 나간 것 같고.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사실은 노렸던 진짜 제1표적,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진짜 감미롭고 환상적인 해결 방법은 한국이 다, 떠안는 거였다. 현재 미국의 모든 문제를 4천 달러도 있겠다. 한국이 다 떠안고 한국이 다시 한번 IMF 제2의 증후기, 미국의 제2의 증후기를 한국이 해줄 줄 알고, 근데 문제는 공작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작 잘못했다가는, 진짜 그 미국이 원하지 않을 때 망해가지고, 중국, 한국에, 손이 미끄러졌네. 한국이 내 거 됐네. 한국에 이제 핵미사일 설치해야지. 이 난리가 날까봐, 그냥, 알아서 빨리 좀 망해줘 하고 있는데, 천금 같은 길로 찍어죠. 다른 나라를 먼저 공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지금 다, 브라질, 멕시코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다 위안화 결제하겠다, 브릭스 가입하겠다, 뭐야, 한국 바라게 하고 있다가, 뭐야, 주변에서 왜 이래? 사우디, 이란 왜 이래?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에라버렸다, 우리끼리 뜯어먹자, 이 상황이 지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네. 엄청난 공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주특기인. 그런 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재밌게 돌아오고 있네, 지금 현재 네.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선행전이라기보다는 미국 서부와 중부, 그러니까 서부와 동부의 핵심 사항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융을 통한 경제 이익,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장 같은 거 자체적인 공장 다 망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왜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가 떴냐? 결국 뭐냐면 생산을 다 중국에서 해오잖아요. 그렇죠. 한국, 중국에서 생산을 해오니까 그것에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거기 있으니까. 네. 아니면 파나마 운하를 넘어가야 되고.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어쨌든 주요 무역로가 더 이상 대서양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대서양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전동화로 갔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석유의 의존도를 줄이자. 그러니까 중동의 의존도를 줄이자고 출발을 했는데,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를 만든 자원이 다 중국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도네시아도 왜 무시 못하냐면 인구 수가 전 세계 4번째예요. 2억 얼마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러시아보다 많잖아요. 네, 러시아보다 많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로 배터리 많이 들어 니켈 자원이 거의 인도네시아에 몰빵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니켈에 대해서 니켈 원석 수출을 금지했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재미난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얘기하실 거네. 아니요, 얘기했어요. 결국은 대중무역 제재라는 게 동부에서 서부를 몰락시키려는 하나의 음모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
위주에 있는 이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다 아이디어는 자기네들이 스타트업을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만드는 창구가 바로 중국이었어요. 사실은 현재 네. 대중 제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 내용이 그겁니다. 네. 중국 무역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이렇게 중국 무역 늘어나면서 무슨 반중이냐. 네.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왜 엄한 나라 난리 쳐가지고 중국 무역 못하게 끊고 난리냐. 지들도 무역 안 끊으면서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말 못할 내막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사실 내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라 옛날처럼 차라리 남북전쟁이 있으면 내전이 빨리 끝나거든요. 네. 가장 내전에서 최악은 3분지기. 천하 3분지기가 돼버리면 내전은 기본 100년은 봐야 돼요. 그 옛날 그 재경미 그 아이디어처럼. 왜냐면은 두 쪽이 한참 싸우고 있으면 가만히 있던 세 쪽이 그 유리한테 붙은 오히려 불리한 쪽에 붙여가지고 왜냐 이 하나 쪽 이기면 결국 그 힘으로 밀고 내려올 테니까 계속 내전이 질질 끌리는 형향인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결국 천하 3분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부랑 동부랑 서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죠. 예, 이거 참. 근데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 이건 예. 또 동부잖아요. 예. 금융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번엔 정보산업 사회인데 IT, 아이패드, 뭐 애플 없어지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꼬리를 물고 물리는 그런 복말전이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이 현재 이거는 사실상 조만간에 다 조기 종료될 건 없이 계속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한심한 분열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거 재밌네 이것도. 네. 자, 그러면은 결국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향방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 네. 그걸 좀 고민해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변수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한 게 예. 이게 제조업인 듯 IT인 듯 애매모호한 게 등장을 했어요. 뭐죠? 그게 바로 챗GPT. 챗GPT는 다른 사람 이건 IT 관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뭐냐면 행정 업무를 많이 간소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행정 업무를 보려고 하면 뭐 자료도 찾아야 되고 기록도 제대로 해놔야 되고 근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지가 알아서 기록해, 지가 알아서 다 정리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제조업의 생산 기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물류랑 아까 얘기한 그 공정에 대한 관리거든요. 그렇죠. 이걸 챗GPT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급속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챗GPT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전쟁이 아주 애매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삼국지 3분지기가 딱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박치게 싸우겠지. 그런데 중간에 황건적이 일어나가지고 북토를 막 삐글삐글 돌면서 다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챗GPT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구글 견제하기 위해서. 구글의 핵심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챗GPT를 뿌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구글은 서부고 챗GPT는 동부라는 얘기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샘 알트만이 개발자로 알고 있는데 샘 알트만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금융맨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참 웃긴데 잘 아다시피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그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만이 둘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샘 알트만이 IT 기술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돈은 일론 머스크가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반대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론 머스크가 기술이고 그래서 자기네 그 만들던 AI 팀을 갖다가 거기에다 합류를 시켜가지고 성과물을 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샘 알트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돈을 크게 끌어오면서 유료화를 딱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얘기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유료화는 안 돼. 이거는 이 특정 기업이 AI를 독점함으로써 얘기한 것처럼 부익부 빈익비를 가속화하는 이런 게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딴 사람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이제 선두에 서버린 거죠. 참고로 샘 알트만은 그
오픈 AI에 돈을 낸 그 사모펀드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샘 알트만이 무슨 그 뭐 무슨 AI 관련 엔지니어나 공학자처럼 요즘에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데 실상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추접한 놈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핵심은 이제 월가맨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월가맨이니까 결국 동부 사람이에요. 동부 앞제이고 예. 그 뭐였더라 이 앨런 머스크는 서부 대표 주자고. 그렇죠. 원래 그 앨런 머스크가 차린 그게 본사가 다 그 캘리포니아에 있었잖아요. 원래. 사실은 솔직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챗GPT를 공개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문망 이전을 한다고 쓰셨지만 사실 공문망 이전에서 누구나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인정해요. 핵심은 무조건 전자동화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미국의 인건비를 어떻게 맞추냐.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 이 삼성 현대도 미국 공장 공장 세운다고 했을 때 전지가 완전 전자동화다. 미국 사람 아예 안 써버리고. 그러려고 했고, 사실, 그러려면 무조건 전자동화면 무조건 사실 지금 누구나 알지만 챗GPT다. 그런데 이게 항상 말하는 세상 일은 맘대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런 게 아닌가. 사실 완전 자동화에 가장 그 근접한 업체가 이제 두 군데가 있다고 사람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현대자동차. 오, 그렇죠. 그 저기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근데 삼성 반도체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자동화에는? 이게 참 애매하네. 결국, 아직도 끝나지 않은 4차 산업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 사실 한국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데니스 홍. 데니스 홍이 기본적인 모터랑 그 구동기회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모든 게 사실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그 로봇과 이 데니스 홍 박사가 만드는 로봇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는 엔진 기반이에요. 수소 엔진 아니면 이제 저런 엔진 기반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100% 전동화 기반 기술을 가진 게 데니스 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고 거기는 모터 구동부 다 데니스 홍 박사가 만들어서 제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근데 각 특징은 분명하겠네요. 데니스 홍 박사 거는 그 실내용이고 저희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는 실외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부터 군사용 납품을 위해서 개발했던 거니까. 왜냐면 엔진이 있고 없고 차이는 무엇보다 자체 동력이 있다 없다 차이인데 그렇다면 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핵심은 지금 미국의 분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버뜩 느낀 게 지금 현재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막 혼란 이런 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다 동부의 의지대로 동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부에 있던 사람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외부에서는 미국 내 혼란이지만 아는 사람들은 미국은 지금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근데 물론 그 미국이 누구냐, 미국의 주체를 누구로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큰 그림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동부의 의지대로 가고 있죠. 다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일단 이미 재앙이 된 거다. 미국은 이렇게 분열되면 분열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매기를 걷는 거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미국은 뭘로 먹고 살았냐? 서부에 있는 아이폰으로 먹고 살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수출을 주도하고 엄청난 달러를 벌어다 주니까 이 경제가 버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제로금리를 이제 진짜 몇 년을 한 거예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막 버틴 거죠. 그러면서 핵심은 이제 서부, IT 서부 쪽이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건 당연한 게 벤처라는 게 애초에 처음 1, 2년은 거의 그냥 돈 계속 물수시 돈 나가다가 한 5, 6년 지나야지 그나마 좀 뭔가 건질 게 있으면서 크게 막 성장하는 게 원래 그게 기본 상식인데 그 체제를 많이 유지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제동이 금리로 딱 걸리면서 그냥 줄파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은행들 파산하는 은행을 갖다가 동부 쪽에서 헐값에 인수를 해가지고 그 서부에 있는 회사들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서부 주도가 되고 있다가 드디어 동부에 반격이 시작됐다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니라고 보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챗GPT가 나온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을 했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잘 아다시피 다 얘기하지만 애플, 구글 안 망한다 그랬어요. 이 빵이잖아요, 빵. 이 주도가 되는 거. 그리고 더 전통적인 MS는 더 옛날 전통적인 기업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실은 MS는 동부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사실은 첫 번째, 그러면 이것이 세계 국제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예.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차원에서 그 품앗선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게 어떤 국제 정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MS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아마존의 큰 수입이 아마존 웹 서비스인 건 알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AI를 탑재를 못해. MS가 이제 자기 그 AI 판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예. 애저 비슷한 서비스가 애저가 있거든요. 애저를 쓰면 AI를 쓰게 해줄게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이 기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그러면 아마존 위협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챗GPT가 사람들 검색 습관을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더 이상 일일이 검색해서 자기가 일일이 찾은 다음에 그걸 조합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챗GPT에 물어보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색이 무너지면 이거는 이제 구글을 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챗GPT가 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스마트폰 앱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 뭐 이런 앱을 통해 가지고 예약하잖아요. 챗GPT가 알아서 예약을 해버리니까 앱을 내가 직접 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플러그인 형태로 내장하면 앱이 사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챗GPT 하나 깔려 있고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스마트폰 앱이 망가지겠죠. 이 부분은 애플의 치명타입니다. 결론부터 그러면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결국 결론을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전은 그 동부 입장에서는 내전을 끝낼 생각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씩 저항하는 서부와 남부 세력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미국을 천하통일할 거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여기에다 집중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손을 못 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그다음 미국의 한국을 봐서는 이 혼란이 유지면 유지될수록 이익이다. 이 혼란이 끝나는 순간 다시 새로운 그 지옥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유고 내전을 일으킨다든지 지금 유고 내전이나 시리아 대전 전부 다 미국이 장난치친 거라는 얘기가 지금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장난이었고, 근데 이런 장난을 못 치고 있다 지금. 지금 당장 눈앞에 이 내전이 심각하니까 실제로 옛날 몽고적도 그랬었거든요. 그 중국이 30년을 몽고 이 침략에 가장 오래 버틴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은 침략을 한 3번밖에 안 당했는데 우리나라는 9차 침략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한참 중국 침략하다가 중간에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내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 내전 그거 해결하려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예요. 내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전면 침공을 다시 했지만, 그러면 지금 미국도 지금 현재 내분을 수습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 대사를 보낸 사람이 샘님을 보낸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러냐? 왜냐면은 그 미국 대사 같은 그런 미국의 대사는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나라 대사 다 똑같아요. 정보 수집이 최우선 의무인데 저런 사람이 정보 수집을 한다고? 이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준다고 해도 아이 귀찮아서 안 돼. 내가 이 깨끗한 내가 그걸 왜 받아 이렇게 할 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 놀란 게 최우선 목표가 지금 중국이 아닌다는 얘기 아니야. 도대체 그럼 최우선 목표가 어떻게 했는데 트럼프였구나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사실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는 동부 남부 세력, 특히 트럼프는 엄밀히 동부보다는 서부보다 남부를 대표하고 있고 동부는 엄밀히 앨런 머스크예요. 서부는 그러니까 이 동부 서부 남부 3파전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힘 못 쓰는 것도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 왕국이 분할해 나누는데 그 왕국이 서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탄자 얘기를 했는데, 예,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네 명의 말탄자를 놓고 서로 이제 분열해가지고 서로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좀 더 성경을 보면은 그 남방은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그거는 이제 미국 한정에서 하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 그 진짜 내방 남탄자가 아닌데 지금
네 명의 말탄자가 사실은 이쪽 서부 쪽 애들이고, 동부는 전통적인 강국이고, 남부의 남방왕이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에너지 벨트고,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그냥 아기 다툼이라고, 진짜 말 그대로 아기 다툼. 그것도 더럽고 추접스러웠을 거야. 지금 트럼프 기사에 보면 전부 코미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예? 실질적인 기소 내용은 발표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아유, 참. 나중에 코미디인데 지금 이런 코미디까지 연출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상황이 내부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진짜 결론을 뒀다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경우는 가만히 그냥 숨어 있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예, 괜히 나가가지고 난리치다가 괜히 엄한데 밟히지 말고, 내가 보기엔 솔직히 아는 사람들, 내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놀란 게, 하나님 계세요, 뽑은 사람인 게, 아는 미국 전문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이라 이 온갖 미국 흉기를 다 얘기하면서 조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이럴 때는 바보인 척 하는 게 제일 낫다. 왜냐? 미국 애들이 왜 미국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 이 협작질, 가증스러운 사기 행각질, 협작질하는 거 잘하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게 복수하는 거 끝내주기 잘한다. 아주 악랄하고 추악하게 복수하는 건 노드 스팀도 그냥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럴 때, 미국 나빠요. 우리 알아서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놔두겠냐고, 특히. 이럴 때는, 예, 뭐라고요? 미국천이? 폭탄 달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 이거 말고 30만원 달라고, 이 아저씨야. 이렇게 하라고. 대사관에 폭탄 들고, 대통령이 대사관에 끼끼대서 폭탄 들고 가지 말고, 제발. 포탄, 아니, 미국 방어는데 갑자기 선물이면서 진짜 포탄을 125mm 포탄을 그냥 직접 대통령한테 안긴 방식같이 사지 말고. 그럴까봐 지금 상황이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도청당했습니다. 포탄 죽이라고 다 들통나가지고 러시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번 도청 사건의 실체가. 근데 어쨌든 핵심은 바보인 척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가지고 당장에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이 괜히 쓸데없이 시발라지지 말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저희 품바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동부 서부 전입 가격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 얘기의 이제 핵심에서 달러 패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달러 패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 동부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신흥 코인과 같은 대체 코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화폐.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대체 화폐를 주장하는 건 서부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달러를 전자화폐로 바꾸자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남부는 사실은 실물 경제? 실물 경제. 완전히. 돈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렇죠.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동부 쪽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코인을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고, 서부는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이걸 더 잘 활성화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하고, 근데 이제 법적인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데 한국에서 또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 나버려가지고. 어떤 게?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저기가 테라 사태를 일으켜서 권도영이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도영을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인은 자산이 아니래며, 그동안. 자산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뭘 하든 범죄가 되나? 안 되죠. 그게 풀어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테라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증권이다. 주식이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코인의 주식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자산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갑자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버뜩이는 옛날 뉴스가 기억나는데, 옛날에 스팀인가? 에픽 스팀 아시죠? 그 관련해서 갑자기 한국이 참전하는 바람에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꾼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그 뭐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스팀하고 그 에픽하고 싸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플하고도 싸웠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결제 수단을 하는 포트나이트를. 맞아, 그거. 포트나이트를 갖다가 인정해라.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내부 결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싹 다 내려버렸죠. 포트나이트를. 그런데 한국에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부정경쟁이다, 이거는. 독점이다. 독점이다. 해가지고 독점
그런 판결, 무효 판결을 내려가지고, 예. 복수의 결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나와버린 거죠. 그쵸. 그때, 그게 이거 지금 예. 우리가 말한 이거 전쟁에 예. 아주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 예. 됐는데, 그쵸. 이번에 테라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좀. 그래서, 아니, 코인이 그럼 증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이제 코인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야. 그 사고 파는 거 지들끼리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가 아니게 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거네? 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판결을, 왜냐하면 권도용을 안 그러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사실 원래 처벌하면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테라 사태로 돈 날린 사람이 억울하다고 난리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많다고, 금액도 크다고 난리치지만, 그 사람이 돈 벌겠다는 욕심에 값어치도 없는 걸 지들이 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네. 사실 값어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애초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테라 사태 본질은 미국의 아까 이 동부서부 전쟁에 네, 그쵸. 그 여파로 네. 억울한 사실 희생을 당한 거거든. 네,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네. 원래 스테이플 코인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있고, 이게 딱 그 전쟁 여파니까 원래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권도용을 처벌할 이유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처벌하라 한 거겠지. 네. 왜냐면은 그 자신들이 한 공작을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정당한 식으로. 근데 그 자체가 새로운 스스로 자충수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서부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서부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맘 놓고 서부를 두드리려고 하다가 네. 이 코인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이 서부 네. 네 마리의 말탄자, 이 쉽게 해서 빅테크 네, 빅테크. 얘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판결이 돼버린대요. 네,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 기업이 발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주식을 내 마음대로 발행해가지고 내 회사라 내가 발행해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키겠다는데 네가 왜 막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자충수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전에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발행을 못하고 발행 수요도 정해져 있고 증권관리위원회라는 거에 통제를 받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회할 수 있는 게 코인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통제도 아무것도 없으니 값어치가 없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지지하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들끼리 보마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값어치가 0에 수렴해가지고 그럼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증권이야 값어치가 생겨버린 거지. 이 큰일 났어요 지금. 쉽게 말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부의 약진으로 동부의 어떤 약진으로 안정화되던 전선이 또다시 이제 새로운 분란이 시작돼가지고 또 다른 이제 심각한 격돌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발권력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이제 약간 길어지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예. 그 사실은 남북전쟁에서 이기려고 링컨한테 무제한의 발권을 할 수 있는 발권 권한을 줘버려요. 중앙정부가. 의회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링컨이 자기 이름 붙은 그 이상한 링컨패를 만들었군요. 링컨패를 무한정 발행해서 사실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발권력을 갖고 있잖아. 이 사람이 계속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살을 했다. 그게 다 그거랑 연결돼 있다. 참 세상 역사가 또 이게 나도 이게 윤석열을 사실 비판할 때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은 생각적으로 단순하지 않다. 쉽게 해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나면 엄청 초천재든지 아니면 엄청 초바보라서 이렇게 했는데 초천재가 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바보 흉내라도 내라. 다윗도 그렇게 해서 살아나잖아요. 그 초천재 초전체 제각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애라고 했다 바보 흉내자 하니까 무슨 바보를 데리고 왔어 이 새끼들아 하면서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윤석열 바보라서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윤석열 바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 시선이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뭐 더 흥미로운 얘기로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빠이요. 예.